두 번째 시간, 베트남 사람과 어울리기.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사람들의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성향을 알아보고 대화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성향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베트남의 호칭 체계는 한국만큼 복잡합니다. 친족, 나이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고 존대법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연장자에게 맞는 호칭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사회적 지위나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사람에게 경어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선생님이 어린 학생에게 존댓말을 쓰며 존중하는 상황은 베트남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은 배려하는 대상이지 존경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베트남 사람들은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교적이지만 내성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오래된 농경사회의 영향으로 농촌 마을 문화를 가진 베트남은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따라서 자신과 가까운 집단에서의 의사소통을 즐기는 반면 잘 알지 못하는 집단에서는 소심하고 수줍은 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을 의사소통의 원칙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고맥락 문화권 특징이지요. 베트남 사람들은 체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먼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을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바로 이야기의 핵심을 말하면 상대방이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착각해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과 만났을 때 안부, 날씨 등 일상적이고 가벼운 대화로 시작한다면 보다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베트남 사람들은 서로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초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관심과 친근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초대하면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귀한 술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만약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으면 편한 마음으로 초대에 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글자를 가르쳐준 것은 곧 사람의 도덕, 사고방식을 가르쳐준 것과 다름없으므로 스승의 은혜와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는 11월 20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해 학교마다 큰 공연과 행사가 열리며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베트남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부 한국인들이 베트남 방문 시 과거 자신의 베트남전 참전 경력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베트남전의 격전지가 됐던 중부지방의 일부 지역에는 한국군과 관련한 증오비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 베트남 정부가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없으나 현지 언론사들이 베트남전 참전과 관련된 한국 기관이나 단체의 움직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베트남 문화와 중국 문화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만 양국 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반중 감정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치민에 대한 비난은 금물입니다. 지역마다 호치민에 대한 감정이 다르므로 대화할 때 호치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호치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과하지 않은 호감 표시가 적당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베트남에서 모든 외국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의 풍속 및 관습에 심하게 위반되는 종교 집회 또는 길거리에서의 종교 활동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엄격하게 통제를 받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또는 포교 행위는 절대 금하고 있으며 발각되면 추방 등 강경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할 때는 몸으로 하는 제스처도 중요하지요. 한국과 베트남의 제스처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링 사인이나 하이파이브는 동의와 협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고 시선을 교환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여깁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나 연령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을 주의한다면 어느덧 그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